설 당일인 오늘은 연휴 중에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로공사가 밝혔습니다. 도로 정체는 하행선은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상행선은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 만에 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영국 변이에는 효과가 있지만 남아공 변이에는 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오늘과 내일 쿠데타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 예고됐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할 태세여서 유혈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2살 여아의 엄마는 수개월 전 다른 집으로 이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도 생후 2주가량 된 남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설날인 오늘은 한낮 기온이 서울 12도까지 오르며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연휴 기간 중에 고속도로가 제일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아직은 본격적인 정체가 나타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현재 고속도로 흐름은 대부분 원활한 상태지만 일부 구간에서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429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기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겠습니다. 폐쇄로 화면으로 주요 구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입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방향 모두 아직까지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상신 2교 부근입니다. 역시 화면 왼편에 목포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양방향 모두 제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영업소입니다. 역시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귀성, 귀경, 여행에 나선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양방향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하행선은 오전 7시부터, 상행선은 오전 9시부터 서서히 정체를 빚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행선은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상행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는 늦은 저녁쯤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에서도 음식 등은 포장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죠. 0시 기준으로 504명이 나왔습니다. 한때 200명대까지 내려가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500명대를 찍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경기도 부천시의 영생교 승리재단과 관련해서 누적 감염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고요. 서울 용산구 지인 모임에서도 확진자 4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됐으니 이 기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활발한 이동을 타고 바이러스가 더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모두 2,192만 명, 하루 평균으로는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설 대비해서는 32.6% 정도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코로나19 전파 상황은 훨씬 나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무엇보다 가족, 친지 간의 이동과 접촉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 우려하고 있는데요. 고향 방문이라든가 친지 방문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가족들 면회하고 싶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영상통화 같은 걸로 대체해달라고 정부는 요청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고향에 가게 될 경우에는 방역 수칙 또 거리 두기 잊지 마셔야겠죠.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 내일쯤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의 확진자 추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내에서 어느덧 감염 사례가 80건까지 늘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확인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손님이나 가족들을 마중 나가려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부도 입국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통상 14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여행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우리 국민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처럼 머무를 자택이 있는 경우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마중 나오는 경우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마중 나온 일가족 4명도 함께 감염됐는데 이동 과정 중 전파가 일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창문을 다 닫고 또 히터까지 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만약 확진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실내 안에 떠다니면서 마중 나간 가족이 숨 쉬면서 들이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을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인원을 최소화하고 차 안에선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80명. 일가족 4명을 포함해 총 14건의 국내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확산하는 변이에 방역당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앞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 이후 하루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 전 또 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3번입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에 대해선 남아공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가 강화되는데 자가격리자도 임시 검사시설에서 검사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감시 체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동거 가족들은 최대한 격리자와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 과연 듣겠느냐 하는 게 제일 걱정인데 일단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 있죠. 그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는 상당히 잘 듣고 남아공 변이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국산으로서는 처음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가진 중화 항체 유전자를 골라내 이를 대량 생산한 항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 상태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레키로나주의 효능 평가를 내놓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영국 변이주에 대해서는 우수한 억제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선 억제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변이가 일어나면서 항체 치료제가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백신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체 치료제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에겐 레키로나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기 전까진 의료진 요청이 있을 경우 치료제는 공급됩니다. 셀트리온 측은 남아공 등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내는 후보 항체를 확보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우한 사태가 알려진 12월 이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발원제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WHO 조사팀이 공식 발병 2달 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중국 후베이성 일대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던 WHO 조사팀. Did we change dramatically the picture we had beforehand? I don't think so. Did we improve our understanding? Did we add details to that story? Absolutely. 조사팀은 그러나 2019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일대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집단 발병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첫 발병했던 12월보다 2달 앞서 후베이성 일대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으로 92명이 입원했었다는 겁니다. 조사팀은 이들이 폐렴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중국 측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테스트를 거부한 사람을 제외하고 혈청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코로나19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팀을 이끌었던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1년이 지나 실시한 혈청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19년 가을에 수집된 혈액 표본에 대해 광범위한 검사를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전문가로 WHO 조사에 동참한 양완옌 칭화대 교수는 후베이성 233개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 기록과 혈액 표본 검사에서 2019년 12월 이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오늘과 내일 쿠데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앞선 시위에서 경찰의 실탄 발사까지 있었던 터라 유혈 충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는 오늘 다민족들의 화합을 촉구하는 유니언데이입니다. 내일은 그 다민족의 단계를 이끌어낸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생일, 그리고 오는 15일은 아웅산 장군의 딸로 군부에 의해 구금돼 있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예고했고 경찰은 총기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앞두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공무원들은 가능한 빨리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규탄 시위에 대한 군부 최고 사령관의 첫 공식 언급입니다. 사흘 전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총에 맞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군부는 선관위 부위원장도 체포했습니다. 어제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자선재단까지 들어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갔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을 부정선거 등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과 영국이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군부 지도자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미국에 이어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의 통화 상황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주석과 2시간가량 통화했다며 대화 자체는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 경제 성과들을 예로 들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I know him well.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over the years I was vice president. And if we don't get moving, they're gonna eat our lunch.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서 환경과 산업 분야를 담당해온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 관련 정책에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굴기에 비판적 접근이 아닌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그동안 말을 아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관련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추인단이 추가 공개한 의사당 난입 화면 등을 언급하며 상원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처리 요구에 힘을 보탠 겁니다.
I think the Senate has a very important job to complete, and I think my guess is some minds may have been changed, but I don't know. 정상 간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정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했던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 논문과 관련해 해당 논문을 싣기로 했던 국제학술저널 측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 논문을 게재하기로 한 국제법 경제 리뷰 저널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널 측은 해당 논문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 독자들에게 알린다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널 측은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법 경제 저널은 3월호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강요도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어 하버드대 안팎에서 역사학자들과 여러 단체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극우 역사학자 6명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저널 측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비난이 아닌 칭찬받아야 할 위대한 성취라며 예정대로 논문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구미의 한 빌라에서 2살짜리 아이가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엄마는 이미 수개월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유기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의 한 빌라, 2살배기 여자아이가 혼자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이 새가 다 기간이 됐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된다. 집이 빠졌냐 빠진지 확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열쇠를 외장한테 주고 어제서야 이제. 발견 당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해 이미 수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엄마를 유기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6개월 전에 인근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래전 집을 나간 아이 아빠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누군가 부당하게 챙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수당 나가는 거라든지 지원되는 거 한꺼번에 신청이 되거든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같은 건 달마다 나가요. 한편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이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까요? 전북 익산에서도 생후 2주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생후 2주가량 된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부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는 당초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 얼굴에 멍이 발견됐고 결국 학대 행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우리 군 장병들, 가족과 떨어져 멀리 해외에서도 국방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힘찬 새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신선민 기자 보도로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출항해 해가 넘도록 작전을 수행 중인 최영한. 청해부대원들은 선상에서 첫 설명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고강도 훈련 중인 아크 부대. 설날이라는 글자 대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함께하진 못하지만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선 윷놀이로 한껏 명절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임무 수행에 매진하겠습니다.
한글 교육 등 평화 유지 활동에 여념없는 레바논 동명부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전 수행 전후 방역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가와 외출이 막혀 국내에 있어도 가족과 만나기 어려워진 장병들. 올해는 대신 그리운 마음을 영상에 담아 보냅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시 볼 수 있게 될 거니까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 한 마음으로 힘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모처럼 듬직하게 임무완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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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뒤면 해가 떠오를 텐데요. KBS 재난방송 채널 유튜브 채널 세이프K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나름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하늘이 부연 곳이 많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이 12도, 강릉 16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광주는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남해안 지역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판결을 내놨습니다. 일단 LG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두 회사 간의 합의가 남았습니다. 보도에 박대기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나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은 LG의 승리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직원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의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10년간 금지했습니다. 다만 SK가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에 대해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간 수입을 허용해 자국 전기차 생산 차질은 피해갔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풀기 위해선 LG와의 합의를 서둘러야 할 처지에 내몰린 셈입니다. 전향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합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대화의 창구는 늘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합의금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워낙 커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LG는 이번 판결로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SK를 압박했습니다. 경쟁사가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저희한테 합리적인 제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두 배터리 기업이 수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서 벌인 ITC 분쟁. 일단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인력과 기술 탈취,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진 K배터리 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 8명과 설맞이 전화 인사, 영상통화를 나눴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 그밖에 이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문 대통령과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을 계기로 국민들과 처음 이루어진 영상통화.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해소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서 완치된 후배가 등교하던 날 응원 플래카드를 내걸고 환영해 화제가 됐던 학생들과의 대화.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 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부르고 싶어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양치승 관장에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설 연휴만 무사히 잘 마치면 우리 양 관장님 바라시는 대로 좀 영업 시간도 좀 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류준열 씨를 비롯해 50여 년간 소외계층을 돕고 있는 안광훈 신부 등과 통화하며 포용과 회복의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양산 사저 대신 관저에 머물며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합니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4차 재난지원금 준비 등 당면한 현안들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외교 전략 등을 고심하면서 차분하고 밀도 있는 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직 세계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다음 주 중으로 의료 종사자들에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당국이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존슨앤존슨 백신을 사용해 보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백신 접종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남아공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고 다음 주 중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직 남아공에서 사용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해당 백신을 승인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의료연구협의회와 협력해 새로운 연구 성과나 치료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일명 이행연구 형태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카드 봉투마다 연인이란 뜻의 영어 단어 러버가 새겨진 도장을 꼼꼼하게 찍는 사람들. 영국 월트셔주 러버마을 주민들이 진행하는 일명 러버 스탬프 서비스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소로 이름난 러버마을은 관광객과 외지인들 사이에서 이 마을만의 소인이나 우표를 붙인 카드를 연인에게 붙이는 체험 상품이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기 힘들어지자 마을 주민들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접수를 받아 러버마을 도장을 찍은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신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개설한 겁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연인뿐만 아니라 봉쇄 조치 여파로 한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신청자들도 많았다는데요. 아울러 이번 러버 스탬프 서비스에서 얻은 수익금은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모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화상회의가 일상이 된 요즘 미국에선 화상으로 진행된 법정 심리에 한 변호사가 고양이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화상 생중계로 열린 사건 심리 과정 중 갑자기 화면 한편에 시무룩한 표정의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화상회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변호사가 이미 설정돼 있던 고양이 얼굴 필터를 끄지 못한 건데요. 잠시 당황해하던 판사가 침착하게 필터 설정이 켜진 것 같다며 알려주자 변호사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내듯 화면 속 고양이가 놀란 표정으로 눈을 굴립니다. 이후 변호사는 가까스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필터를 끌 때까지 판사에겐 자신은 아직 여기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 생중계 시청자들에게는 자신은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며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날 영상과 함께 일명 고양이 변호사로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은 로드 폰턴 변호사는 비서의 컴퓨터를 잠시 빌려 썼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설 명절 세배를 하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중국에서는 우리 설 연휴에 해당하는 춘절에 고향으로 떠나지 않으면 디지털 화폐로 세뱃돈을 주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의 하나지만 또 다른 깊은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최대의 명절 춘절이면 과거 중국의 기차역과 공항은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상황. 베이징의 지방정부가 고향으로 떠나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바오, 즉 세뱃돈을 주는 대형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5만 명에게 200위안, 우리 돈 3만 5천 원가량의 디지털 위안화를 줍니다. 一是预约登记时所处地理位置在北京市，以 GPS 定位为准；二是使用中国大陆手机号码。 선정과 수저우 등의 지방정부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빨간 봉투 대신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을 통해 홍바오를 주고받는 건 이제 제법 여러 해가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 IT 기업의 결제 수단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은행들이 참여하는 전자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在没网的地方，就没有4G 网络的地方，比如说你去公园或很空旷的地方，目前来说有几家银行他们设计的技术路线就是可以离线支付。 중국 정부는 이번 디지털 세뱃돈 행사로 디지털 금융 주도권에 고삐를 재는 동시에 춘절 장거리 이동도 자제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어제까지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인민경제계획이 그 전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업계 가운데 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인천공항도 면세점들까지 잇따라 철수하면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대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했을 그 자리, 공항 측이 오히려 남아달라고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가는 몇몇 사람만 눈에 띌 뿐 출국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설 연휴 동안 이용객은 3만 2천 명,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크게 줄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못 이긴 롯데와 신라면세점, 1, 2위 업체 모두 이달 말 인천공항에서 철수합니다. 인천공항 측이 그동안 이들 두 업체가 떠날 자리에서 사업을 할 새 사업자를 세 차례에 걸쳐 모집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공항 측은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신세계와 현대 등에 6개월 동안 일부 공간만 빌려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역제안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대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인천공항의 현 주소입니다. 남아있는 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해서 면세 종사자 고용을 유지하고 공항 면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당장의 대규모 공실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날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계 정상권 허브 공항을 다투던 인천공항의 실적도 암울합니다. 지난해 이미 4,500억의 적자가 났고 올해는 8천억 원까지 규모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폭발적인 회복은 아무래도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7만여 명, 이미 면세점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 압박에 몰린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결국 오늘 사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개 속에 있는 올림픽 개최는 또 한 번 난항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가 오래 걸린다. 여성 비하 발언 뒤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모리 회장. 이때만 해도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辞任するという考えはありません。私は一生懸命献身的にお手伝いして7年間やってきたわけですので、自分からどうしよう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せん。 그러나 모리 회장 발언에 반발한 자원봉사자들이 500명 넘게 이탈하고 성화봉송 주자들이 줄사퇴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모리 회장의 발언은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모리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도쿄 도지사는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모리 회장, 그리고 올림픽 장관과의 사자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今ここで4者会談してもあまりポジティブな発信には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ので、私は出席することはない。 결국 모리 회장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긴급회의에서 모리 회장이 사퇴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후임으로는 가와부치 사부로 전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회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리 회장 사태로 올림픽 개최 준비는 또 한 번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아침부터 운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처럼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에는 도로가 얼어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40여 명이 죽거나 다친 이 사고의 원인은 빗방울이나 이슬이 영하로 떨어진 지표면에 닿으면서 얼어붙는 이른바 노면 살얼음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겨우 1mm 정도의 가랑비가 내렸는데 곧바로 도로 위에서 얼어버린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밀렸고 좌우측으로 흔들렸고. 이런 노면 살얼음은 얼마나 쉽게 생기는 걸까? 아침 7시 무렵 실험을 해봤습니다. 살수차로 물을 뿌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결빙이 시작되더니 3분 만에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대기 온도는 영상권이지만 밤사이 내려갔던 노면 온도는 여전히 영하 9도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도로 살얼음이 생긴 도로는 멀리서 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 비해 14배나 미끄럽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비가 내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률을 비교해봤더니 겨울이 다른 계절보다 37% 더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이나 교량 등 겨울철 결빙이 잦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고 인식을 하지 이게 노면이 결빙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고서는 막상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가 돌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망률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는 모두 3천여 건, 사망자는 86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달 들어 서해상의 전북 앞바다에서 어민 4명이 사고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규정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군산 앞바다 조개잡이 어선에서 5, 60대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어구를 매단 어선의 지지대가 뜯겨 나오면서 선원들을 덮친 겁니다. 어구를 끌고 조업하는 방식이라 지지대에 많은 힘이 가해져 뜯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틀이 있어요. 바다 밑에 장애물 있잖아요. 딱 걸리면은 노후된 게 있으면 그래서 쇠가 부러져 가지고. 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크지만 관련 기관은 지지대가 어로 장비에 해당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박에 부착된 시설물하고 다 검사하는 건 맞는데요. 어로 장비는 검사 대상은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지난 1일에는 60대 어민이 새만금 안쪽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에서 무트로 나올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이 뒤집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은 배를 항구에 바로 댈 수 없는 경우 을에 이처럼 부유물을 타고 오가지만 이 역시 안전한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도주 간만회차로 선박을 전박에 두고 스티로폼 부유 등을 타고 육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관련 관계 변경은 없는 상태로 해상에서 생계를 잇다 목숨을 잃는 어민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이스 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힘듭니다. IT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자생력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해 보입니다. 고흥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스코에 마련된 화상회의 스튜디오, 한 학회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렵게 되자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선 학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제회의 900건 중에서 60% 이상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마이스 업계는 비대면 회의와 전시 기획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IT 회사들이 저희 마이스 쪽에 지금 대거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소회사들은 더 어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잇따른 행사 연기와 취소로 영세한 마이스 업체의 자금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행사 유치는 더 어려워지고 경쟁력은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R&D를 할 수 있는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회사나 경력직들이 그런 업무를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이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 노력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지역 마이스 업계는 국제회의와 전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앞으로 2년은 걸릴 거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고속도로 지나기 전 구간 무난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차례 지내고 귀경 서두르는 차량들로 9시를 넘어서면서 정체가 시작되겠는데요. 언제가 가장 막힐지 궁금하시죠? 귀경길 최대 혼잡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로 내다보고 있고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상황은 좋지만 기상 여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 곳곳으로 안개가 이렇게나 심한 상황이고요. 수도권으로도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들 많으니까 20% 이상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서초 부근 잠깐 밀리는데 이후 상황은 모두 원활하고요. 다만 청주 부근 부산 쪽으로 이동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이나 중부선 이용해서 대전 방향 이동하기 모두 괜찮아서 현재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졸릴 땐 꼭 쉬어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3번의 큰 국내 유행을 경험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백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 항체 치료제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수 있어 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2월은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은 여러 종류이고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시급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최대한 많은 인원, 특히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접종하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대량 환자가 발생해도 현재 대응 체계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진단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고위험군에 투여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 당장은 현재의 3차 대유행의 확산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3, 4월에 코로나19의 네 번째 국내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4차 유행은 더 큰 진폭으로 발생해 하루 평균 2, 3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예측이지만 부지런히 대응 체계를 보완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연휴 기간 부모님께 코로나19가 전파된다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설 연휴가 대유행의 계기가 된다면 충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역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올 가을 이후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기대하며 한 번 더 인내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설 당일인 오늘은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없이 대체로 맑긴 할 텐데요. 공기가 탁해서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4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오늘도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7도, 광주 3.9도, 포항은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서울 12도, 강릉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15도, 광주와 포항은 1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진주도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은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날 아침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